일단은 지브러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죠. 자, 일단은 환경 설정부터 기본적인 UI로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에 지브러시 였었을 때 이 화면이실 거예요. 매터리얼도 이제 다른 매터리얼일 텐데 아마 이런 매터리얼, 빨간색으로 된 매터리얼로 진행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처음에는 바로 이 화면으로 나오지 않아요. 처음에는 뭐 이상한 화면 뜨면서 뭐 업데이트 됐다 뭐 이런 형식의 화면이 뜨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없애주시면 됩니다. 뭐 어디에서 없애라 뭐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브러시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트 박스라고 하고요. 이 부분을 자, 이 큰 부분을 이제 라이트 박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양쪽 공간을 이제 저희는 쉘터라고 합니다. 뭐 용어를 그렇게 뭐 주의 깊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제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자라는 의미로 지금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라이트 박스고 이 양쪽에 있는 부분이 쉘터입니다. 그래서 뭐 레프트 쉘터, 라이트 쉘터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리고 이제 상단 부분이 이제 스탠다드 메뉴이고요. 지브러시와 관련된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브러시 관련된 모든 기능은 스탠다드 메뉴에 몰려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AI, 그러니까 이제 일러스트 어도브와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저희는 스탠다드에 있는 메뉴들, 기능들을 꺼내서 이제 쉘터에 넣어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꺼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뭐 내가 뭐 드로우를 많이 쓴다 기능을 그럼 드로우를 이렇게 꺼내서 쓸 수가 있고 브러쉬를 많이 쓴다 그럼 브러쉬를 넣어서 이렇게 꺼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빼고 싶을 때는 이제 위쪽에 있는 우측 상단에 있는 원형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안쪽으로 빼주게 되면 이렇게 빼주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측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측은 이제 툴 프로 이 기능을 워낙 저희는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툴은 오른쪽에 항상 고정된 상태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메뉴들이 있고, 자, 중간에는 이제 뭐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뭐 그려지네요. 마우스로 그려보니까. 이건 이제 저희가 모델링을 하는 공간인 캔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캔버스, 뭐 도큐먼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저희는 3D로 뭔가를 구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기능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드릴 수 있겠지만, 이제 뭐, 초보자분들 처음부터 막, 뭐, 이거 알려주고, 저거 알려주고, 외워야 되고, 머리 아프죠.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예제 하나 연습하면서 기능을 알면은 더 쉬울 테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라이트 박스, 우리 작업해야 되는데, 다 가리고 있네요. 이거 지워줘야죠. 라이트 박스 지우는 방법은 쉼표. 쉼표 눌러주시면 키보드로 자 이렇게 지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뭘 그려놨는데 정신 없어요. 이거 없애야죠. 없애는 방법은 컨트롤 플러스 N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플러스 N이 3개 누르는 거 아니고 컨트롤 누른 상태로 N을 눌러주셔야 자, 이 얘네들이 한 번에 없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뭐 지우개로 칠판 지우듯이 칠판 지우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칠판 지우기 기능. 그래서 칠판도 지웠고 뭔가 그려봐야죠. 자, 근데 그리기 전에 혹시 마우스로 작업하시는 분들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브러시는 무조건 타블렛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타블렛으로 작업한다 그러면은 아이패드로 작업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갤럭시 탭이나 뭐 그런 분들 간혹 계신데 아쉽게도 이제 아이패드는 아직 호환이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타블렛을 구매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액정 타블렛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액정 타블렛으로 직관적으로 뭔가를 모델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판 타블렛으로 작업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타블렛을 구매하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드라이버라는 것도 같이 구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제 공구 돌리는 볼트너트 돌리는 드라이버 아니고요. 3D 프로그램이 이제 타블렛 그러니까 이제 판 타블렛을 사용을 하려면 피랍이 적용이 돼야 돼요. 저희가 이제 실제로 뭔가 그림을 그리듯이 뭔가를 눌러서 피랍을 세게 줬다가 약하게 줬다가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선이 깊게 들어가고 뭐 얕게 들어가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것처럼 그 피랍을 활성해 줄 수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드라이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드라이버가 꼭 설치가 되어야만 적절히 이제 저희가 모델링에서 피랍까지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피랍이 지브러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놓치지 마시고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피랍도 됐고 드라이버도 깔았고 타블렛도 구비가 되었으면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지워주고 자, 일단은 뭐부터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없으면 저희가 모델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도 한번 꺼내 봐야죠. 심플 브러쉬에 가봅니다. 우측 상단에 보면 이 심플 브러쉬라는 게 있어요. 이 심플 브러쉬에서 스피어를 하나 꺼내 볼게요. 왼쪽 상단에 있는 스피어 클릭을 해주고 클릭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커지게 뭐 작아지게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크기가 되었을 때 딱 손을 놔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얘네가 세팅이 된 상태고요. 여기서 내가 뭔가 얘를 만지려고 하니까 뭐야 또 생기네요. 계속 생기고 뭐 새별 분열하듯이 계속 생깁니다. 자, 여기서 얘네들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계속 그려줄 게 아니라 에디트라는 기능을 활성화를 해줘서 얘네들을 셋을 딱 시켜준 후에 얘를 저희가 이제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그렸으면 에디트 왼쪽 상단에 있는 에디트를 눌러주시고요. 지브러쉬는 이렇게 내가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혹은 이 포인터를 갖다 댔을 때 우측 상단에 보면 우측에 보면 이렇게 소문자로 소문자가 아니죠 대문자로 이제 단축키가 표시가 됩니다. 그 단축키를 키보드로 눌러주시면 그것도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컨트롤 N을 눌러주게 되면 내가 맨 마지막에 세팅을 했던 객체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이제 저희는 작업을 해볼 거고요. 너무 눈 아프네요. 이제 빨간색. 이거 말고 이제 적절한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재질로 편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쪽에 보면은 이제 왼쪽에 보면 메터리얼 있죠? 메터리얼에서 내가 원하는 재질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브로님이 작업하신 공유해주신 이 재질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건 제가 링크를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재질로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 왜 이렇게 재질을 제가 이걸 추천을 드리냐면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할 때는 위로 튀어나오고 밑으로 내려가고 그런 어떤 고저차, 그러니까 양각과 음각에 대한 어떤 그런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아니면 이제 입체감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 찰흙으로 뭔가를 조형을 하는 그런 아날로그 조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손으로 만지면서 그 부분을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촉각으로 이 부분 많이 올라왔구나 혹은 내려왔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시각적으로 시각 정보만을 의지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이 지브러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촉각이 살아있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재질을 꼭 사용을 해줘서 이게 두드러지는 양각과 음각 그리고 고저차가 두드러지는 재질로 세팅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제가 만지려고 하니까 또 뭐라고 하나요? 뭐 스컬핑을 활성화하려면 폴리메쉬를 만들기를 눌러야 된다. 자, 저희가 여기서는 이제 얘네들을 뭐 이렇게 회전을 하고 이동을 하고 줌인 줌아웃을 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저희는 편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리메쉬 3D 만들기까지 딱 눌러주셔야 돼요. 자, 그럼 저희 뭐 했죠?
처음에는 쉼표로 라이트 박스 없애줬고요. 라이트 박스 없애줬고, 두 번째는 심플 브러쉬에서 개체 꺼내줬습니다. 꺼낸 후엔 또 뭐 했죠? 클릭 드래그 해줬죠? 캔버스에다가. 그 다음에 에디트 눌러줬습니다. 계속 생기니까.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폴리메쉬 3D 만들기.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거는 항상 고정이에요. 뭔가를 만들 때는 쉼표로 라이트 박스 꺼주고, 심플 브러쉬 꺼내서 개체 꺼내주고, 캔버스에 올린 다음에 에디트 눌러주고, 폴리메쉬 3D 만들기 눌러주고. 이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 작업을 꼭 외워주셔야만 정상적인 모델링이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조작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죠. 자, 이렇게 세팅도 했고, 편집도 할 수 있었고, 여기다 뭔가 그려보니까 뭔가 그려지기도 해요. 근데 얘네들을 이제 조작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일지, 어떻게 뭐 줌인, 줌아웃을 시킬지. 가장 쉬운 방법은 우측에 있는 이 무브, 여기다가 포인터를 갖다 대고 클릭한 상태로 이동을 해주면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줌인, 줌아웃도 할 수 있고요. 로테이트, 회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손가락이 고정돼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작, 이제 단축키를 외워야 되는데, 자, 단축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펜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팁인데, 자, 이렇게 타블렛 드라이버가 다 깔려 있을 거예요. 이 타블렛 드라이버 깔려 있는데 디지털 펜에 같은 경우에 보면 무조건 이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해당하는 버튼들을 다 세팅을 해놨어요. 자, 이 오른쪽 버튼 세팅을 해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저희가 회전을 할 때 원래는 회전은 배경을 클릭한 상태로 마우스를 회전시켜 주셔야 됩니다. 펜을. 그래야지 이제 회전이 되는데 이제 모델링에다가 내가 펜을 클릭한 상태로 회전을 하면 회전이 안 되고 뭔가 그려지죠. 근데 이제 이 타블렛 펜에서 이 버튼을 활성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활성화한 상태에서는 내가 이 타블렛에서 펜을 살짝 떼고, 살짝만 떼고, 인식할 정도로만 떼주고,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화면을 회전해 주면은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을 가깝게 이동한 상태에서도 화면 회전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굳이 뭐 배경에서 내가 클릭한 상태로 할 게 아니라 이건 또 배경에다가 이제 살짝 펜을 떼주고 활성화를 해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꼭 이 펜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활성화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이 상태로 이제 이동까지 해볼까요? 이동은 쉽습니다. Alt 누른 상태로 클릭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약간 타블렛에서 펜을 살짝 뗀 채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회전도 알았고, 이동도 알았고, 줌인, 줌아웃 알아봐야죠. 줌인, 줌아웃이 살짝 까다로우실 수가 있어요. 줌인, 줌아웃은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은 Alt를 누른 상태로 타블릿 배경을 클릭해 주시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살짝 뗀 채로 타블렛 펜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 Alt를 떼줍니다. 그 다음에 손을 위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그럼 줌인, 줌아웃이 가능해요. 자, 겁나 헷갈리죠? 자, 처음에는 Alt를 누르고요. Alt 누르기. 두 번째는 타블렛 펜 버튼 혹은 배경 클릭한 후에 얘는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유지. 얘도 유지죠. 이 상태에서는. 이 둘 다 유지가 돼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 상태에서 Alt만 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을 위아래로. 다시 해볼까요? 자, Alt 눌렀고 이 상태에서 타블릿 패널 버튼을 눌렀습니다. 인식된 상태에서 저 눌렀어요. 근데 이제 포인트가 없어졌죠. 그래서 Alt를 떼고요. 손을 위아래로. 자, 주민 줌아웃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저는 이게 익숙해요. 왜냐면 이게 예전에 나왔던 방법이기 때문에
내 지브러시 업데이트를 하면서 물론 이것 또한 뭐 19년도나 20년도에 업데이트 된 거긴 하지만 컨트롤 플러스 타블릿 펜 버튼 누르기 뭐 배경 클릭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이건 쉽죠. 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1번이 너무 익숙해져 2번보다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 회전 이게 조금 익숙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회전 뭐 화면 조작이 가장 힘들어요. 그게 이제 툴이랑 익숙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친구 처음 사귈 때도 처음에는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아이스 브레이킹 해주시고 이치브러시랑 재밌게 한번 놓으시면 됩니다. 나 여기 봤네. 왼쪽도 봐볼까? 오른쪽도 봐볼까? 하면서 이렇게 화면 회전을 해주시면서 주민주문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이동도 해보고 이동하다 보니까 없어졌네요.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F 눌러주시면 돼요. 자, F 눌러주면 화면 정중앙에 배치해준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방법 다 알았고 조작 방법 다 알았습니다. 이제는 뭔가 그리는 방법을 알아봐야죠. 자, 그리는 방법은요. 일단은 대칭을 한번 해보셔 볼까요? 이제 뭔가를 그린다 할 때는 저희는 드로우 툴을 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로우 툴이 활성화되어야만 뭔가를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드로우 툴이 지금은 어차피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X를 한번 눌러보고 이제 모델링을 해볼게요. X를 눌러주면 이제 포인트 두 개가 생길 겁니다. 만약 X를 눌렀는데 포인트 두 개가 안 생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이 옆으로 이동한 상태인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거를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화면 스냅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90도로. 내가 보고 싶은 면에서 Shift를 눌러주면 완벽하게 화면이 스냅이 돼요. 그래서 정면을 맞춰줘야 되는데 정면이 어딘지 모르겠다. 우측 상단에 있는 이 캠 뷰를 정면으로 맞춰주면은 이렇게 어, 다른 분들은 뭐 저처럼 해골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정면으로 맞춰주면 이제 정면으로 완벽하게 스냅이 되면서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X를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점이 두 개인 상태가 이제 대칭이 활성화된 상태고요. X축으로. 이 상태에서 저희 오늘 어떤 예제를 만들어 볼 거냐면, 뭐 만들어 볼까요? 저희는 한번 예제로 귀여운 유령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핀터레스트에서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짜잔. 자, 이미지는 저는 이제 퓨어레프라는 이미지 레퍼런스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이제 제가 업로드할 때, 영상 업로드할 때 링크를 좀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작업을 하시면 충분히 레퍼런스 이미지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기본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한번 작업을 해볼 텐데 자, 일단 형태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생겼나요? 자, 일단은 뭐 구형으로 된 형체겠죠. 구형으로 된 형태인데 약간 늘어져 있어요. 이렇게 늘어져 있고 디테일은 얼굴 부위랑 끝에 부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발 쪽에 디테일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디테일을 잡아주면 이 형태에 근접하게 저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해주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 개체를 늘려줘야 될 겁니다. 잡아 끌어줘야 될 거예요. 저희가 손 같은 걸로. 그래서 저희는 무브 브러쉬를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형태들, 어떤 뭐 볼록볼록한 표현들, 그다음에 눈, 코, 입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클레이 빌드업이라는 브러쉬를 써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브러쉬를 한번 사용을 해서 이제 저희는 오늘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작업을 하려면은 이 두 가지 브러쉬들의 단축키를 알아줘야 되는데, 무브 브러쉬의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B, M, V입니다. 자, 그리고 클레이 빌드업 같은 단축키의 경우에는 B, B, BC죠. BC, B로 되어 있어요.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아셨을 겁니다. 아, 첫 번째 글자로 되어 있구나. 라고. 자, 그래서 이제 B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브러쉬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무브 브러쉬로 가야죠. B, M을 눌러보면 M으로 시작하는 브러쉬가 다 나오고요. 여기서 V를 눌러주면 두 번째 글자인 V로 세팅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브러쉬를 한번 사용을 해볼 텐데, 자, 어떻게 보니까, 너무 작네요. 브러쉬 사이즈가. 그래서 S를 눌러주게 되면 사이즈를 이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이제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웬만한 단축키 S를 눌러주셔서 사이즈 조정을 해주시고 잡아 끌어볼게요. 이렇게. 잡아 끄니까 어떻게 되죠? 사이드를 보려면 회전을 하다가 Shift 딱 눌러주면 스냅이 됩니다. 이렇게 늘려줄 수가 있죠. 그래서 무브 브러쉬를 써줄 때는 한 번에 이렇게 쭉 늘려주는 게 아니라 살살살 눌러주면서 적정한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위에서도 늘려주고요. 옆에서도 늘려주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 정면으로 봤을 때 내가 원하는 유령의 형태로 밑에서 형태도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포인트죠. 이 어떤 천 부분들이 볼록볼록 좀 유기적으로 표현되는 것들. 그 부분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뽑아줬으면 안쪽으로도 이제 넣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한번 뽑아줬으면 안쪽으로도 넣어주면서 또 옷주름들을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어라? 얘네가 지금 면들이 뭔가 조금 거칠어졌죠? 뭔가 늘어졌고. 자, 여기서 저희는 한번 Shift F를 눌러서 한번 보겠습니다. Shift F. 면이 어떻게 됐죠? 처음에는 이런 형태의 면이었는데 점점 늘어났어요. 이게 형태를 저희가 면을 잡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다이나메시라는 걸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다이나메시는 뭐냐? 다이나메시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은 저 이렇게 답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전체 면을 고르게 만드는 기능이다. 그리고 불량면을 수정하는 기능이다. 그리고 좋은 기능이다. 진짜 좋은 기능입니다. 왜냐면 이제 다이나믹시 같은 경우는 가까워진 면들을 서로 붙게 하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멍이 뚫렸거나 저희 뭐 라이노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 하셨던 분들은 터진 구명, 터진 면, 불량면 잡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단번에 이제 해결해 줄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도 이제 뭐 저희 강의에서 한번 다뤄볼 테지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바로 보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기능이고 지금처럼 이제 면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지오메트리에 가줍니다. 우측에 보면 지오메트리 있죠? 클릭을 해주면은 밑에 다이나메시가 있어요. 다이나메시. 여기서 다이나메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는 컨트롤 Z 한번 눌러볼게요. 원래는 위쪽에 있던 포인트 카운트 수가 있었어요. 8,000개였던 면이 다이나메시를 활성화를 하면서 10만 개로 변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10만 개로 변한 면에서 이제 저희는 계속 이 부분을 더 늘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면적을 스무스를 줄 수가 있어요. Shift 누른 상태로 브러쉬질을 이렇게 쭉 해주시면 우리가 만들어준 면들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부드럽게 변하죠?
이렇게 스무스 브러쉬까지 활성화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 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면은 부드러워집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면이 적으면 적을수록 각이 많아지니까 면들 사이에 모서리가 생기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보완을 해줄 수가 있고 자, 이 상태에서 10만 개 정도 됐으면 이제 어느 정도 뭐 다 표현은 된 것 같네요. 좀 안쪽으로만 조금 넣어줄까요? 사이즈도 조금 조정을 해 나가면서 면들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너무 뒤쪽으로 가 있으니까 머리가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얼굴 표현을 해줄 겁니다. 자 BCB 눌러주면 왼쪽 상단에 클레이 빌드업 세팅된 거 보실 수가 있을 거고 사이즈 작게 해서 입 주둥이부터 한번 그려줘 볼게요. Alt 누른 상태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Add가 활성화되면서 빼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얼굴 입 모양의 형태로 작업을 해주시고요. 너무 이제 이 아웃라인이나 형태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빼준 거에 조금 초점을 더 주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빼줬으면 다이나믹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는데 컨트롤 누른 상태로 배경을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상태에서 다이나믹시 업데이트 하기 전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배경을 업데이트 해주시면 이렇게 면들이 다시 고르게 정리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Shift 눌러주시고 스무스 처리를 해주시면 입 모양이 깔끔하게 변했죠. 다시 다이나믹 업데이트 해주시고 다시 무브로 가져오겠습니다. BMV 사이즈 조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만들어준 형태를 교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이드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리고 안쪽에 있는 면을 위로 올려주면서 그리고 아래로 내려주면서 작업을 해 나가시게 되면 안쪽에 있는 내부 면까지 교정을 하면서 작업을 진행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얼추 비슷하게 입 모양을 만들었죠. 그다음 다시 BCB 눈 모양 잡아주겠습니다. Alt 눌러주고 면적을 파주신 후에 다이나믹 업데이트 그다음에 스무스 브러쉬 살짝 주시고 아까 또 뭐였죠? EMV 해서 무브 브러쉬 또 내가 만들어준 눈의 형태를 교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이나믹 업데이트 스무스 브러쉬로 마무리 형태 교정은 조금 더 해주셔도 되겠죠. 진짜 억울하게 생겼네요. 이렇게 해주면은 유령의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지금 보니까 약간 밑부분이 살짝 둠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살짝 조금만 더 만져주겠습니다. 간혹가다 Shift S 잘못 누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가 더 생기거든요. 그럴 때 그냥 스크린샷이 활성화된 거니까 컨트롤 N 눌러서 아까처럼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이 형태 만들어주면 우리가 불러왔던 이미지랑 얼추 비슷하게 작업이 된 걸 볼 수가 있네요. 여기다 뭐 디테일까지 좀 추가를 해볼까요? 일단 X를 눌러서 대칭 꺼주시고 BCB 플레이 빌더 활성화를 해준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좀 시크하게 흉터를 넣어주겠습니다. 불량스럽게. 오, 세졌어요. 여기다 넣으면 되줄까요? 스카페이스. 강력한 유령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뭐 더 추가하시고 싶은 분들은 더 추가를 하셔도 좋고, 내가 이제 이 모델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예제를 하고 응용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응용 작업.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예제만 하고 살 거 아니잖아요.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기 위해서 이제 모델링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응용 작업을 해주면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요, 뭐 각인이라도 각인을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뭐 뿔을 넣어주다든지 하는 식의 작업을 거치면서 또 다시 복습하고 배워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다이나메쉬 업데이트를 꾸준히 해주시면 됩니다. 다이나메쉬 업데이트는 이제 면들 다시 재정립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는 이제 중간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작업이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저장을 해줘야죠. 저장은 우측 상단에 있는 새 이름으로 저장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혹가다 컨트롤 S 누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객체들이 전체가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항상 저장할 때는 새 이름으로 저장으로 저장을 해주시고 ZTL 파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렇게 간단한 작업 조작법 한번 배워봤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브러쉬 한번 사용하는 거 배워봤습니다.